예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경 심사입니다. 별의별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무려 3차례 연기 끝에 밤 10시에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결과가 도출된 것도 아니고 사상 초유의 예결위원회에서의 심사 보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제주도와 의회 간 예산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 예산 파국은 그 예산 갈등에서 이렇게 좀 촉발됐고 마지막에는 좀 기관 간 그 충돌, 네. 또 권력 충돌이란 이런 양상으로 좀 확전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파국의 초짐은 지난 5월 초순부터 이미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그 담은 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 보류하면서 이미 그 전조가 좀 나타났다. 그다음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추경 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를 했는데 5개 상임위원회 개수 조정 결과 그 430억 원이 감액됐다. 원래 그 6조 원이나 7조 원 규모의 그 본예산 할 때도 보통 감액 규모가 300억에서 400억.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500억 됐지만 430억 원이란 그 감액 조정 규모는 굉장히 좀 역대급이다. 추경 예산치고는. 더욱이 이번 추경 예산이 4천억 원대에 편성된 점을 이렇게 감안한다면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감액 조정된 셈입니다. 좀 이것 때문에 했는데 5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좀 감액한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전에 작전 논의가 들어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이렇게 좀 보면 왜 갈등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좀 보면 도정의 그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 또 하나는 도의회의 그 관행적 증액 예산의 그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송악산 토지 매입을 둘러싼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심사 보류와 관련해서 좀 도정과 도의회 간의 그 소통의 그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좀 갈등이 좀 악화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예결위에서 회의 과정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 담당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소통이 없었다. 소통 문제. 그러면 사단은 결국엔 도와 도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을 못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권력 충돌 내지는 양기관의 파워 게임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그냥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가하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소통 얘기도 하지만 문제는 양쪽 다 원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과연 도가 지난해 본예산 통과 때부터 조건부 동의라는 부분을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건부 동의란 부분 그리고 그거를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왔고 그게 이번 추경에 통해서 보조금 삭감 그다음에 보조금 삭감을 하면서 의원들의 이제 감정을 또 건드렸고 그다음에 또 송악산도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절차적 과정상에서의 소통 이 부족한 부분이 완전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그 도지사가 조건부 동의를 이렇게 표명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어갖고 아마 차선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껌껌이 동의 여부를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동의 여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나의 그 일정한 그 기준을 갖고 아마 조건부 아마 이렇게 좀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그 파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 그 정치적 그 지방 정가의 그 정치적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본다면 민선 8기 도정 출범 1년 아직 좀 한 달 남았습니다만 1년 가까워지는 이 타이밍에서 12대 도의회와의 그 관계, 협력적 관계에 파열음이 생겼다라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보는데 지금 민선 8기 도정이
좀 20년 만에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의 탄생, 그리고 도의회 역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수당, 11대 의회에서 12대 그 다수당 지위를 이렇게 한 상황에서 거의 뭐 민주당 지방 권력이 그 민주당에 이렇게 독점화 그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좀 1년도 안 돼서 파열음이 생겼다. 이것은 앞으로 좀 지방정가에 있어서 좀 각종 지역 현안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좀 이해와 도정 간에 이렇게 좀 대립이라든지 좀 갈등이 적지 않겠다. 아마 이거 예고편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파열음이 도와 도의회만이 아니라 도의회 내부에서도 지금 파열음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발생하고 있고 그게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 게 아니냐. 뭐 완전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예결위 과정에서도 제대로 어떤 과정을 밝혀주지 않고 뭐 증액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심사 보류로 들어가 버리고 또 심사 보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냥 통보식으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좀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얘기 안 한다. 그럼 니네라도 얘기를 잘해봐라. 그런 부분에서는 도도 국민의힘, 제주에서는 야권이 야당이지만 정부 여당의 이제 도당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열었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또 없어졌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까 윤 대표님 말씀대로 진짜 집권 당내에 파열음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의 뭐 최대 쟁점은 민생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다름 아닌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였습니다. 뭐 절차적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논란 속에 결국 뭐 행자위가 임시회 폐회 중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는 했는데 단순히 예산 갈등에 따른 볼모냐,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시각도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분함철 국장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은 뭐 2013년에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중국의 투자 회사인 신해원이라는 회사가 그 송악산 주변 유원지를 매입하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제축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사업이 2020년 7월에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준을 밟게 됐고 그 다음에 원지사가 유명한 송악선언을 하면서 송악선언, 예. 이제 모든 사업 시행 승인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지 매입에 관련돼서 이제 신해원 쪽에서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 12월에 그나마 또 합의를 해서 기본 합의서가 나오기 직전에 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를 해줬고 예. 합의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 채택된 내용이 이제 도가 그 신해원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 748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겠다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그 매입 규모가 570여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주도는 이번에 그 제출한 이유가 올해 말까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걸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소송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도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봤느냐. 왜냐하면 기본 합의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도의회와 도나 집행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연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30%만 지불을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무작정 소송 갈 수 있다. ISD 간다. 그런데 지금 전문반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건 IS에 해당 사항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너무 이제 예래동을 보고 나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를 보고 나서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 자라가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좀 과민한 반응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앞으로 절대 송악산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논란을 차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유지 매입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그 논란 과정을 보면서 제가 좀 우아스러웠던 거는 전체적인 그 매입 감정 가격이 한 500억대 이렇게 되는데 네. 아마 신해원에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아마 총 금액이 한 100억 원대, 뭐 150억 뭐 내외 네. 그 정도라고 합니다.
한다면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그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시세 차익, 좀 신혜원이란 이 개발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뭐 사유지를 뭐 제주도가 굳이 매입하지 않더라도 자력으로 개발 사업 추진이 정상적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땅 되팔기로서 좀 손해 보지 않는 이런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줬다는 데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 제주도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매입 계획 논란을 초래한 점 중에 제가 좀 가장 아쉬웠던 게 왜 추경 예산안과 그 토지 매입비가 계산된 추경 예산안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같은 회기에 동시에 제출했을까? 이게 좀 사실 논란의 그 빌미를 좀 초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 예산의 편성 근거를 잡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에 이렇게 통과돼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 4월 임시회에서는 이게 상정돼 갖고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5월 추경 임시회 때 그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더라면 절차 미행이다라는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제출했다. 그래서 저는 도정이 도의회를 뭐 경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한낱 그 통과 의뢰로 생각하지 않았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통과 의뢰로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과 동시에 제출한 것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덧붙여서 이게 송악산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데는 뭐 큰 대전제는 뭐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민생 경제를 내세워서 민생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진짜 재정 안전화 기금까지 거기에서 돈을 가져오면서까지 만든 건데, 과연 아까 윤 대표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 과연 이게 민생 경제라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진짜 도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본인들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그래서 의회가 감정이 상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경시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진짜 경시를 했다고 보는 이유가, 도청의 공무원들이 이 절차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매입 예산을 같이 올렸다라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아니면 소통을 진짜 찾아가서 너무 이게 급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의원들은 들은 바 없다. 진짜 자기들이 들었는데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아예 우린 들은 바 없이 니네가 다 올렸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니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이 자기 발목 잡은 건데, 그래 보조금 심사할 때는 원칙과 절차를 따져놓고 니네 거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제주도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대응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사 보류되자 긴급 브리핑, 임시회 중에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제 반박성 입장을 내나 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제주도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관광국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물론 그 송악산 그 토지 매입 계획이 조속히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론을 대상으로 이렇게 브리핑한 건까지는 좋은데, 심사 보류된 이 상황에 대한 그 돌파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길 건너에 있는 그 도의회를 먼저 찾아갔어야 된다. 거기도 동시에 설득 작업을 하면서 언론에도 이렇게 브리핑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건데, 도의회는 이런 설득 노력도 하지 않고 언론에만 이렇게 언론 통해서만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또 같은 날 오영훈 지사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 도의회 이미 좀 기본 합의서 이렇게 체결할 때 뭐 동의도 했고 그다음에 설명도 여러 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심사 보류하느냐, 그 이해가 안 된다 했는데, 좀 이 발언도 저는 좀 타이밍상 좀 오해를 살만했다. 그래서 좀 언급을 안 한만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그 과정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일련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하니까 지금 제주도정이 긴급 브리핑이 참 많습니다. 뭐 관광교류국도 있었지만, 뭐 나중에 이제 예결이 끝나고 나서는 또 기조실장부터 뭐 긴급 브리핑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내 탓이다, 내로남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건 이걸 보면서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참 제주도정의 정무적 기능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아니 긴급 브리핑 진짜 큰 파장이 일어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우선 의회를 찾아가서 이거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정무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대화를 해보고 안 됐을 때에 대한 여론전 내지는 정확한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좀 그때 담당 이제 변덕성 국장이 답변을 한 걸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의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브리핑 결정은 언제 누가 결정했느냐라고 묻자 도지사가 주재하는 도정공유 간부회에서 브리핑이 결정됐다. 의원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하고 아무런 의견도 없이 그냥 그래 니들 우리 긴급하니까 얘기를 해라. 이게 협치, 소통을 내세웠던 도와 도의회의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을 갖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진짜 제주도의 정무적인 라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얘기할 데가 없대요. 정무적인 얘기를 하려고 누구 할 라인이 없어서 소통이 먹혀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논란 속에 뭐 해결의 실마리를 뭐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 간 간담회에 이어서 6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좀 큽니다. 문제 해결에 뭐 실마리를 좀 뭐 찾았다 또는 조속한 처리를 합의했다. 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뭐 사실 이번에 파국 사태가 빚어지니까 뭐 좀 많은 언론에서도 좀 걱정들 하면서 좀 조속한 처리. 네. 좀 그 프레임으로 이번 그 문제를 많이 좀 접근하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그 상황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이렇게 합의한 것은 아마 극한 대립 상황을 좀 대화와 이 조정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알맹이 없다, 내용이 없다. 최소한 도정과 도의회가 그 원포인트 임시회에 합의를 한다면 뭔가 합의문 하나라도 단 한 줄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영훈 지사가 그 예산안이 이렇게 좀 뭐한데 며칠 있다가 도의회 찾아가서 약간 유감을 이렇게 좀 표명하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도의회가 6월 5일에 그 10시에 그 원포인트 임시회에 본회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파국이 왜 생겼는가 이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도정이나 도의회가 망각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지금 도정에서는 그동안 이번 임시회 그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증액 예산 편성이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이것에 대해서 선별적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를 좀 했던 거고요. 도의회에서는 반대로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은 그야말로 민생과는 기조가 멀고 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그 대립점은 분명해졌는데 도의회 주장이 진심이었다면 도의회로 하여금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로 해서 추경 예산 적당히 조정하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제주도로 하여금 재편성 내지는 상당한 보완 내용을 주라. 요구를 먼저 했어야 됐다. 그래서 합의점을 조정 작업을 거쳐야 됐고 또 도정 입장에서도 관행적 증액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 도의회로 하여금 협의를 하자고 좀 요구를 했어야 됐다. 근데 이런 것들 전부 차치하고 전부 덮어버리고 일단 빨리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빨리 처리하자는 그 이유가 도의회나 그 도정이 좀 요구하는 이유가 크게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원의 아침밥 문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거. 두 번째는 탐나는 전에 대한 그 수수료 빨리 그 중단되는데 빨리 재개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이것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철원의 아침밥 지금 6월부터 물론 저희 시행하면서 한 600명 정도 또 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지니까 물론 실망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큰 뭐 이것 뭐 좀 이 예산이 조금 늦어졌다고 해갖고 아주 큰
뭡니까 좀 파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6월 5일 날 원포인트 임시회 하기로 했는데 6월 13일부터는 원래 정례회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예. 앞당기는 거거든요. 그럼 일주일 빨리 처리하자고 대충 이렇게 조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좀 보는 거고요. 또 탐나는 전 그 수수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그 탐나는 전 수수료 좀 이렇게 하다가 소진되니까 중단된 바도 많지 않습니까? 또 올해도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본 예산에서 100억을 편성할 게 아니라 2배, 3배로 이렇게 해야 되죠. 고작 해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했더니 5달을 못 가서 벌써 예산이 소진됐다는 거는 처음부터 충분한 편성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도정이나 도의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 예산 빨리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조속한 처리를 하자는 그 이유를 이런데 마치 이게 빨리 처리 안 되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좀 설파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그 긴급 뭐 브리핑하면서 그 보도 자료에다가 이제 탐나는 전, 천원의 아침밥, 뭐 공공근로사업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화하면서 이제 언론이 또 그걸 기사화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부남축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랬는데 제주도 총장께서 예산이 안 넘어가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하겠다. 예. 그러면 제주도가 얘기한 근거가 안 된다라는 거를 벌써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도지만 도의회도 이해를 못하는 게 심사 보류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들이 상임위에서부터 내부 유보금까지 나왔으면 송악산 관련해서 이거를 공유재산 못 해주니까 내부 유금으로 돌려서라도 삭감해서 올리겠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사 보류를 할 게 아니라 부결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내부 유금으로 돌려서 도에서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심사 보류라는 애매모호한. 그럼 아예 오히려 심사를 아예 안 해버렸으면 아니면 부결을 시켰으면 도가 다시 예산을 재편성을 하든지 어떤 고민을 했을 텐데 지금 심사 보류는 그냥 있던 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예. 그리고는 우리 필요한 거 달라. 우리 증액하는 거 해주고 너네 것 진짜 짜고 치는 고소업 아니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저도 좀 여기서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액이 430억 되는데 예결위에서는 200억 이하로 조정해서 의결하는 방안을 이렇게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 부분은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의결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 예산 편성 때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좀 관행적 그 증액 편성의 문제 뭐 다음에도 또 이거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증액 예산에 대한 그 선별적 수용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청도 하다 보면 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2회 추경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한다면 2회 추경 때 또 이 논란이 다시 재현될 거고 또 내년 본예산 편성한다면 또 본예산 심의 때 이 논란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 거 저는 좀 약간 좀 도정과 도의회가 좀 혁신 예산을 좀 한번 혁신 예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좀 협의와 그 논의를 좀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예결위가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처음에는 증액 없는 삭감이다. 뭐 의회 임시 시작할 때부터 의장부터 시작해서 예결위원장 뭐 다 밝혔으니까 그럼 그 원칙을 고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 그래서 상임위에서 또 다 검토를 해서 넘어갔는데 예결위에서 마지막 막판에 달하니까 갑자기 증액분이 온다.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 의원들 자기들 방에서 리스트 만들다가 갑자기 나오는 게 부동의 도에서가 부동의를 할 목록을 또 리스트를 제시하니까 에이 죄송합니다. 보류다. 이게 뭐를 하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도나 도의회나 원칙을 내세웠다면 그 원칙을 한 번이라도 지켜서 그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은 봐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로만 위협 사격해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고 그래 된다 우리끼리 밑에서 물밑 작업해서 다시 해버리자. 아까 말씀대로 6월에 분명히 정례가 들어오는데
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그것도 중간에 껴있는 일요일, 화요일, 현충일 사이에 껴있는 하루를 열어서 그러면 심사는 언제 하며 심사 보류된 거니까 다 됐으니까 그냥 예전에 했던 거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예결이 그날 6월 5일 아침에 무슨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많는 임시회였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뭐 제주도와 의회 간 뭐 좋은 결과를 좀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